여기 아주 이 공수처의 이 폐악질에 대한 아주 멋진 설명이 여기 있군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편지 쓰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네. 편지를 금지시켰고 면회를 금지시켰는데 그래도 변호인 접견은 아직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금지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윤갑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매일매일 좀 전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 말을 매일 하루 한 건씩 좀 전해주세요. 저 종북좌파들이 아주 시겁하고 경기를 일으키게. 네, 고성호 칼럼 하겠습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풀려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있는 동안 수감되어 있는 동안 쓴 수기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글은 유치장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 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분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 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 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약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행동을 보다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당당하게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1월 19일 강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글을 써놨다가 석방되고 나서 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과 청년들이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로 이와 같은 자유파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당당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예정보다 앞당겨서 어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30 청년들이 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려고 행동했는데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나가겠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 젊은 청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졌고 헌재 심판에 예정보다 일찍 출석했고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역량 분산이 불가피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헌재 탄핵 심판 변호인단 그리고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변호인단의 핵심 역량도 헌재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날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국민을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의지가 탄핵 심판 기각과 대통령 복귀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